안녕하세요. 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법이슈TV 성변 한쌤입니다. 오늘은 그 법률상담 신청카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여쭤본 내용 중에서 저도 같이 좀 알고 싶었던 걸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얼마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경비원 분을 되게 구타해가지고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갑질이 사실 요새 너무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남편이 일터에서 손님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3주 진단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사건을 검찰로 넘겼대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상대편은 합의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병원비도 이미 나왔고 네, 그렇죠. 또 뭐 구타를 당해 진단을 받았고 고막이 찢어졌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비나 이후 치료비 같은 게 네, 필요할 그런 걸 텐데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해서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우선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면 네. 경찰에서 연락이 됐었는데 검찰로 넘겼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예요. 그래서 맨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먼저 사건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 가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할지 아니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소권이라고 말을 하는 이 기소 권한은 아직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를 다 해서 이 가해자를 만약에 뭐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기소 의견이라는 걸 달아서 검찰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 경찰에서 이제 작성해준 그 의견대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할지 아니면 뭐 합의가 됐다던가 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에 기소하지 않고 뭐 기소유예, 뭐 불기소 처분 이런 거를 할지 검사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의 한 가지로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맞은 사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의라는 걸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라는 게 네. 어떤 거예요? 벌금형도 처벌이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인정이 돼서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처벌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벌금 1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도 당연히 처벌인 거고, 징역 뭐 감옥에 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초법이니까 감옥까지는 보내지 않고 뭐 2년간 그 집행을 위예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들이 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경우라면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가해자들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배상하지 않을 거야. 처벌 받으려면 받지 뭐. 진짜?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네, 수 그런 있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뭐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차피 뭐 합의해줄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 처벌받고 말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형사 배상 청구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그 전에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이 사람을 뭐 중요하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치료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걸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그 조정 절차를 미리 한번 거쳐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사전 않고 합의가 아니라도 중간에 합의를 하게끔 하는 이게 있는 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받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아직 다루고 있는 중간에라도 그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게 한 번 있고요. 근데 양쪽이 다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잖아요. 이 가해자는. 그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형사 배상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배상을 해라 나에게 네. 치료비에 네, 대해서. 치료비 상당을 나한테 배상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네. 이제 가해자가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내가 입은 손해는 원래대로라면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도 복잡하고 뭐 이 경우에 뭐 증거가 명확하고 뭐 일터에서 손님한테 구타를 당하는 게 CCTV에도 찍혔고 그것 때문에 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수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병원 영수증에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진단서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하는데 뭐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가해자로 인한 손해가 명백한 거예요. 근데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싶어가지고.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요. 먹튀. 그래서 저희가 대리를 만약에 피해자분을 대리하거나 할 경우에는 입금이 돼야 합의서를 써줍니다. 근데 합의서는 변호사가 써줘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사자들끼리 써도 상관없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제 합의를 중간에서 중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당사자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게 하면 그치. 사실 이게 서로 이제 분위기가 안 서운한 좋을 걸 것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싸움이 더 증폭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이제 있죠. 저희 같은 쉽죠. 경우는 이제 그 가해자분한테는 그래도 저분이 이제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을 하시고 이제 처벌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고 피해자분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굳이 뭐 강하게 처벌을 시켜서 내가 손해배상이 안 되면 나는 아프고 돈도 못 받았는데 처벌만 시킨다고 어떤 나한테 남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쪽에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니 뭐 내가 실제로 입은 병원비 같은 손해랑 그다음에 위자료 같은 부분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받아서 이제 합의를 정리하자.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저희가 껴있는 경우에 그 돈을 주는 사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줬는데 합의서를 안 써주면 어떡해요? 또 그치. 반대로. 반대로.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돈은 저희 사무실로 맡기고 합의서는 저희가 써가지고 고소 취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써서 법원에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제출이 된 걸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 돈을 피해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중재를 하는 식으로 거구나.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네. 궁금한 게 네. 그럼 합의는 이 피해자한테 명확하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합의를 한 경우에 네. 그럼 벌금형을 만약에 받았어. 합의를 네. 하지 못하고 네.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뭐 합의금이 100만 원이었고 처벌을 해서 뭐 벌금 내는 200만 원, 벌금도 네, 뭐 100만 100만 원 원, 수도 100만 있죠. 원 네, 똑같다 네. 붙여? 네.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인데 피해자한테 가게 되는 금액은 0원이지 않아요? 벌금은 피해자하고는 상관이 무관하고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처벌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 납부를 시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벌금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네. 왜냐면 가해자가 그냥 뭐랄까 괘씸죄라고 해야 되나? 네. 본인이 가해자인데 괘씸죄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너한테 합의금 100만 원 주니까 난 벌금 그렇죠. 100만 원 내고 말래. 네. 그런 건 그렇게 할 많아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한 손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전히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거고 그러면 이 가해자는 벌금 낸 거랑 상관없이 또 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돈이 따로 없으신 해야 분들, 되는구나. 다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는 벌금 낼 돈도 없고 나는 하별 돈도 없다. 없고 그렇게 하시는 사정이신 분들도 배째라?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루에 얼마씩 쳐가지고 뭐 열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킴으로써 그 벌금을 낸 걸로 쳐주는 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피해 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피해 보상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형사배상 청구라는 거를 해서 네, 거기에서라도 미리 인정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돼요. 어렵네요. 사실 어렵기보다는 잘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네. 내용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형사 그래도- 절차를 우리가 경험해 본 그쵸. 적이 없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본 적도 없고 가해를 해준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너무 낯선 거죠. 네, 낯설고 어려운 거죠. 당황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합의서를 너무 쉽게 써주지는 않으셔야 네. 피해를 조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